안녕하세요. 공도 KIRP 공도TV입니다. 음, 오늘 중간평가 객관식 필기시험 대비해서 어, 구술시험까지 장문하고 구술시험까지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견본 문제를 한 10문제 정도 견본으로 나온 게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서 어, 문제들을 조금 보충해가지고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하는 중에 많이 틀리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 중심으로 해서 유형에 맞도록 구성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세 번째 문제 잘 풀어보도록 하세요. 1번부터 4번까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어휘 문제이죠. 어휘. 1번부터 4번까지는 어휘 문제입니다. 어휘 문제요. 어휘는 1단계부터 시작해서 4단계까지 다 나온 어휘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부터 열이 나서 약국에서 열이 나면 뭐 먹어야 돼요? 그렇죠. 해열제를 먹어야 되죠. 두통약은 머리가 아플 때, 두통은 머리 아플 때 먹는 거죠. 네. 소화제는 뭐가 안 될 때? 소화가 안 될 때, 될 때. 그 다음에 진통제는 통증이죠. 통증이 생길 때, 통증이 있을 때. 그래서 진통제. 지난번에 시험에서는 또, 뭐, 통증이 있어가지고 그 진통제를 먹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열이 나기 때문에 열을 없애는 해열제. 이렇게 해라는 것은 이제 풀다라는 뜻이죠. 풀다. 열은 뭐예요? 열이죠. 열을 푸는 약 이런 말이죠. 2번 제 고향은 산과 강이 있어서 산하고 강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뭐가 아름답다. 아름답다. 공기가 아름답다라고 잘 안 하죠. 건물이 아름답다. 뭐 산과 강이 있는데 건물이 아름다울 수 없죠. 교통이 아름답다고 안 하죠. 경치, 씬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을 하죠. 경치가 아름답다 이렇게 하죠. 음, 그래서 사이트, 경치가 아름답다. 경관이 아름답다 이렇게도 해요. 경관. 3번 영화관에서는 휴대전화에 뭐를 끄세요? 전원을 끄세요. 그죠? 전기를 꺼야 되죠. 액정, 그 앞에 화면을 액정이라고 하고 액정, 전등, 전등은 우리가 뭘 전등이라고 그래요? 전기에서 전등을 그죠? 전등은 램프를 전등이라고 하죠. 램프. 그래서 램프를 이제 전등이라고 하죠. 그리고 전원은 온 오프를 하는 거예요. 전원을 켜세요. 그 다음에 전원을 끄세요. 그 화면. 자, 4번 10도가 이제 넘는 뭐 때문에? 감기 환자가 갑자기 많아졌다고 합니다. 음, 10도 뭐예요? 습도예요? 10도가 넘는 습도 때문에 습도가 10도면 못 살죠. 습도는 그 공기가 그 축축한 정도를 습도라고 하죠. 공기에 물기가 있는 정도. 공기에 이제 물기가 있는 정도. 일교차는 이제 하루의 온도의 차이죠. 하루 온도의 차이. 일교차죠. 미세먼지 요즘에 미세먼지 심어가지고 봄에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먼지 아주 작은 그런 먼지를 미세먼지라고 하죠. 그래서 저번에 그 다른 프로그램을 쓰다 보니까 이게
PPT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글을 쓰기도 힘드네요. 그래서 작은 먼지, 아주 작은 먼지는 이제 뭐 우리가 먼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먼지, 필기가 좀 어려워지. 다른 컴퓨터에다가 다른 것들을 깔았더니 지난 5단계 하면서 다른 프로그램을 깔았더니 컴퓨터가 파인 더스트가 되죠. 그다음에 호우 경보. 호우는 갑자기 비가 많이 오니까 이제 경보를 한 거예요. 빨리 이제 그 도망을 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경보는. 그래서 호우 경보,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조심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호우 경보.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밑줄 치운 부분과 의미가 비슷한 것을 고르시오. 매년 해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해가 뜨는 것을 보기 위해 동해로 떠난다. 해가 뜨는 걸 뭐라고 해요? 그렇죠. 일출이라고 하죠. 그러면 반대는 해가 지는 거는 뭐예요? 그렇죠. 일몰이라고 하죠. 일몰. 그래서 해가 지는 것은 이제 일몰이라고 합니다. 환경, 유물, 남겨진 물건들을 유물이라고 하고, 호황, 경기가 좋은 거. 6번, 수진 씨는 의미가 비슷한 걸 이제 찾는 게 5번하고 6번이에요. 수진 씨는 나를 잘 이해하고 비슷한 감정을 느껴준다. 그래서 비슷한 감정을 느껴준다. 뭐 해준다? 그렇죠. 공감을 잘 해준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공감을 잘 해준다. 비슷한 감정을 느껴준다. 공감을 잘 해준다. 예의를 잘 지켜준다. 매너를 잘 지킨다. 조언을 잘 해준다. 어드바이스를 잘 해준다. 경청을 잘 해준다. 잘 들어준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비슷한 감정을 느껴주는 건 공감을 잘 해준다입니다. 7에서 11번, 요거는 7에서 11번은 이제 문법이에요. 문법. 다음 대화의 괄호에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친구들과 모임이 있는데 언제 시간이 있어요? 저는 평일에 늦게까지 일을 하니까 토요일, 일요일이 좋아요. 그렇죠? 토요일이나 이나 마다 밖에 토요일밖에 안 되죠.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좋아요. 그래서 이나 5월 8번. 이 식당은 자리가 없네요. 다른 데로 갈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그럼 정문 앞에 있는 식당으로 가요. 이렇게 합니다. 9번. 어렸을 때 내가 자꾸 동생을, 자, 울다죠. 그죠? 울다. 동생을 뭐 하다? 울리다. 그렇죠. 울리다. 울게 하다. 그래서 울리다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생을 울려서 부모님께 혼난 적이 부모님은 혼을 내다 부모님이 혼을 내다 뭐 하다 꾸중하다. 자, 꾸중 반대말은 뭐예요? 그렇죠. 칭찬이죠. 그래서 칭찬하다. 그래서 울려서 울게 만들다죠. 사동이죠. 울려서. 고천시 중국의 수도는 어떤 곳이에요? 중국 수도 어디예요? 그렇죠. 베이징이죠. 그래서 베이징인데 베이징은 어, 문화유산이 뭐 어쩌고 저쩌고 전통 문화 공연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이거 두 가지가 있나 봐요. 두 가지가. 문화유산이 뭐 그렇죠. 두 가지 플러스 되는 거 두 가지. 많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죠.
11번. 어제 본 한국 전통 결혼식은 어땠어요? 신랑과 신부가 한복을 입고 인사하는 모습이 얼마나 너무 아주 아름다웠어요. 아름다웠어요.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이렇게 해야 되죠. 강조하는 거, 아름답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자, 12번에서 16번까지는 이렇게 뜻이 같은 것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플라스틱 쓰레기 양을 줄이지 않으면, 않는다면 조건이죠. 않으면 환경오염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조건은 어디 있어요? 줄이지 않는 한. 음,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다음에 저는 한국어를 잘하고 싶으니까. 음, 그래서 수업을 계속 들을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죠. 저도 마침 점심 먹으려고 했는데 마침 지금 뭐 계획이 있는 거죠? 뭐 하려고 지금 마침 뭐 하려고 했는데 뭐예요? 려던 참이었는데. 자, 려던 참이었는데. 15번 닝닝 씨는 계단에서 넘어졌는데 안 아픈 척 했다. 안 아픈 척 했다. 척 했다는 뭐예요? 아팠어요? 안 아팠어요? 안 아픈데 아픈 것처럼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안 아픈 것처럼 한 거예요. 안 아픈 것처럼. 그렇죠. 아팠지만 안 아픈 것처럼 행동했다. 이렇게 되죠. 자, 후엔 씨가 저에게 이번 주 토요일에 동호회 모임에 같이 가요 하면은 뭐예요? 청유문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뭐뭐 하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같이 뭐뭐 하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자고 했다. 같이 가자고 했다. 이렇게 해야 되죠. 가자고 했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간다고는 설명이죠. 그죠? 설명이고 가라고 명령하는 거. 그다음에 가냐고 의문이죠. 17번에서 18번 다음을 읽고 가로에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다음 대화의 가로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주말에 현장 체험 학습을 간다고 들었는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10월 23일에 아침 고요 수목원으로 간대요. 저도 가고 싶은데 어떻게 신청해요? 그리고 뭘 준비해야 해요? 가고 싶은 사람은 이번 주 토요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하면 된대요. 면 된대요. 자세한 준비 내용은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으니까 뭘 하면 돼요? 자세한 거는 그렇죠. 게시판을 보면 돼요. 홈페이지를 보면 돼요. 어, 그래서 홈페이지를 보면 돼. 게시판을 보면 돼요. 저도 가고 싶은데 어떻게 신청해요? 뭘 준비해야 돼요? 그죠? 가고 싶은 사람이 토요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하면 된대요. 자세한 준비 내용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으니까 음, 게시판을 보면 돼요. 토요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하면 돼요. 네? 준비 내용 홈페이지 게시판을 봐야 되겠죠? 어, 다음 가로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의학기술의 발달로 메디컬 있잖아요. 메디컬 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기대 수명 몇 살까지 살 거야라고 하는 게 기대 수명이죠. 과거보다 크게 늘어났지만 어, 아주 크게 증가를 한 거죠. 그래서 증가했지만 현대인들은 여전히 여러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암이나 고혈압, 당뇨병은 이건 뭐라고 해요? 암, 고혈압, 당뇨병은 그렇죠. 이거는 성인병이라고 해요. 성인병. 성인병. 그래서 이
이런 성인병, 이런 성인병들은 현대인들이 자주 걸리는 병으로 흔히 무슨 병이라고 해요? 얘네들은? 이는 왜 이유가 있어요? 이는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잘못된 생활 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잘못된 생활 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니까 무슨 병이라고 불려요? 그렇죠. 생활습관병이라고 불리죠. 그래서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이라는 거죠. 이들 질병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되 뭐 하도록 권하고 있다. 생활 습관병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습관을 바꿔야 되죠. 그래서 습관을 바꾸도록 권하고 있다. 어떤 습관을 바꾸냐면은 균형 잡힌 식사와 밸런스를 맞춘 그런 식사, 음식, 푸드, 그리고 규칙적인 리골러한 운동, 음, 매일 제 시간에 운동을 하는 거죠.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답은 4번입니다. 19번에서 20번 다음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 자, 19번에서 20번은 내용하고 맞는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국어 교실에서 한마음 잔치가 열린다. 한국어 교실에서 이제 한마음 잔치를 하나 봐요. 오전에는 말하기 대회를 하는데 한국 생활이라는 주제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말하기 대회 주제가 한국 생활이래요. 그리고 오후에는 오전에는 말하기 대회하고 오후에는 여러 가지 게임을 하고 이긴 사람에게는 선물을 줍니다. 제일 인기가 있는 것은 이 게임 중에서 제일 인기가 있는 것은 장기자랑이에요. 이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노래나 춤 등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죠. 장기자랑이 뭐예요? 그렇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노래나 춤을 보여주는 것을 장기자랑, 잘하는 걸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게 장기자랑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죠. 말하기 대회나 장기자랑에 참가하고 싶은 사람은 내일까지 사무실에 뭐 하라고요? 신청하면 된대요. 그래서 한마음 잔치는 다음 달이 아니고 다음 주에 진행한다고 하죠. 다음 주에. 말하기 주제는 정해져 있지 않다. 말하기 주제는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한국 생활이에요. 한국 생활. 장기자랑에 나가려면 사무실에 신청해야 한다. 그렇죠? 말하기 대회나 장기자랑에 참가하고 싶은 사람은 내일까지 사무실에 신청하면 된다 했죠. 게임에 참가하는 사람은 모두 선물을 받게 된다. 이긴 사람, 위너. 그렇죠? 그래서 윈한 사람한테, 이긴 사람한테 선물을, 이긴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고 했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번에 20번 여전히 내용과 일치하는 거 두 문제죠. 내용과 일치하는 거 잘 잡아야 돼요. 자, 1인 가구의 증가는 우리의 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1인 가구가 증가하니까 우리 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죠. 혼자 편하게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이 생겼고, 그렇죠. 혼자 식사하는 그런 식당이 생겼고요. 1인분만 시켜도 배달이 가능해졌고요. 마트에 가면 소포장, 그러니까 포장 작게, 그러니까 우리가 양배추 하나 이렇게 사면은 요걸 양배추를 혼자서 다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개씩 이제 작게 작게 이렇게 파는 거죠. 잘라서 랩을 씌워서 여러분 많이 봤죠. 그래서 소포장된 상품도 흔히 볼 수 있다. 채소나 과일뿐만 아니라 또 과일도 그렇고 또 생필품이나 생활에 사용하는 그런 뭐 치약, 칫솔 이런 거 생필품이나 가전제품도 1인 가구에 맞춰 나오고 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어떤 아파트? 소형 아파트, 작은 아파트, 또 소형 오피스텔 알죠? 오피스 플러스 텔. 그래서 어떻게 거기서 일도 하면서 또 죽어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오피스텔이라고 하죠.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청소, 장보기, 그다음에 빌려주는 거 대여, 짐 보관 등 1인 가구를 위한 서비스업의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 그래서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한 우리 생활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최근 혼자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이 생겼지만 1인분 배달은 불가능하다. 1인분도 어떻게 한다고 했죠? 배달이 가능해졌죠. 바쁜 1인 가구를 위한 서비스업의 규모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렇죠. 1인 가구를 위한 서비스 규모가 증가하고 있죠.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중대형이 아니라 어떤 아파트? 소형 아파트, 작은 거, 작은 아파트. 아파트의 인기는 여전하다. 마트에서는 1인 가구를 위한 소포장 상품은 흔히 볼 수 없다. 소포장 상품이 많이 있는 거죠. 흔히 볼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중심 내용 21번부터 22번은 중심 내용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제, 그죠? 토픽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 찾는 게 두 문제 있죠. 중심 내용. 그래서 스마트폰 하나로 대부분의 일을 해결할 수 있지만 잘 관리하지 않으면 이에 따른 문제도 크다.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주제가 되는 거죠. 주제. 그래서 요 잘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먼저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뭐 할 수 있고요? 중독에 빠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독은 어떤 걸 중독이냐고 하면 스마트폰이 없을 때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서 일을 할 수 없다면 중독이다. 스마트폰으로만 대화를 하니 당연히 이웃뿐만 아니라 가족과도 대화의 단절. 이게 두 번째 스마트폰. 그래서 스마트폰을 분실하거나 해킹을 당할 경우 또 개인정보 유출 문제점, 개인정보가 유출된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사생활이 노출되어 한 개인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아무리 유용한 것도 관리에 소홀하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관리해야 되는 거죠.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답은 스마트폰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게 주제가 되네요. 그래서 다양한 문제가 생기므로 스마트폰을 잘 관리해야 된다.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을 읽고 중심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살면서 살면서 여러 관계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뭐가 생겨서 갈등이 생겨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다 보면 이제 갈등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생겨서 상처를 받을 때가 많다.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요즘에 인맥 다이어트가 유행이다. 예, 그럼 인맥 다이어트가 뭐냐? 다이어트는 알죠, 여러분. 살 같은 걸 빼는 걸 다이어트라고 하죠. 그런데 뭐를 다이어트를 하냐면은 인맥을 다이어트 한다는 거예요. 인맥이라는 것은 이제 인간 관계죠. 인간 관계를 다이어트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연락을 자주 하지 않는 사람이나 마음이 안 맞는 사람과 관계를 뭐 한다고요?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아. 약속도 안 지키고 그런 사람 안 만나고 싶어. 그 전화번호 지워버리자. 이게 인맥 다이어트죠. 그렇지만 이렇게 했잖아요. 다른 생각이 있나 봐요.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이 있어요? 항상 마음에 맞는 사람만 만날 수는 없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살면서 마음에 맞는 사람만 만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때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만날 수도 있고 회사에서 늘 그 사람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마음에 맞는 사람만 만날 수는 없어요. 왜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고 우리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과 일을 해요. 또 사람을 상대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우리는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다. 우리가 그로우업 할 수 있다는 거죠. 나와 다르다고 해서 쉽게 관계를 정리하면 결국 외로워질 것이다.
나 다르다고 해서 쉽게 관계를 정리를 해버리면 결국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서 이제 주제인 거죠.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고 사람을 상대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우리는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토픽 중심 내용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때문에 힘들 때도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23번부터 28번까지는 이제부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문화가 되는 거죠, 문화. 문화. 문화에 이제 대한 것들이라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23번부터 23, 24, 25, 26, 27, 28번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음을 읽고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같은 거. 내용과 같은 거. 음. 자, 한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몇 계절? 그렇죠. 4계절이 있죠. 이제 여러분 이렇게 나라는 6개 계절이 있는 사람도 있고 뭐 2계절만 있는 나라도 있고 그래서 4계절이 있는 거죠. 9월부터 11월까지는 가을이에요. 가을. 가을 이야기하네. 가을은 날씨가 쌀쌀하고 또 단풍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단풍 구경을 가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가요? 산에 많이 가죠. 그래서 등산을 많이 합니다. 12월부터 2월까지는 겨울입니다. 이제 겨울에는 눈이 오고 춥습니다. 사람들은 겨울에 눈썰매 스키를 타러 갑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용과 같은 한국 사람들은 겨울에 아니죠. 겨울이 아니고 언제? 어, 가을에. 그래서 가을에 등산을 합니다. 가을 날씨는 쌀쌀하고 단풍이 아름답습니다. 쌀쌀하고 단풍이 아름답습니다. 라고 했죠. 정답은 2번이네요. 한국에는 가을과 겨울 두 가지 계절이 있습니다. 아니죠. 몇 가지가 있다고요?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이렇게 네 가지 계절이 있습니다. 네 가지. 가을이 되면 사람들은 눈썰매와 스키를 타러 갑니다. 언제 가죠? 눈썰매 스키는? 그렇죠. 겨울이죠. 이런 문제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거는 1단계 책에 나오는 거죠. 어, 다음 가로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원래 뭐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을 말하는 사람 나하고 듣는 사람 너를 함께 부르는 말이다. 나하고 너를 함께 부르는 거 뭐예요? 그렇죠. 우리죠. 우리. 그래서 나하고 너는 뭐예요? 우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나를 말할 때도 우리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나보다 내가 속한 커뮤니티, 공동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왜 우리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렇죠. 공동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가족, 동료는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 친구. 25번. 다음 설명 중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한국 생활에 필요한 전화번호입니다. 110은 외국인 종합안내센터입니다.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어디예요? 1345. 불이 나거나 환자가 있을 때 119로 전화합니다. 맞죠? 112에 전화하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죠? 외국인 종합안내센터에 전화하면 이메일로 안내해 줍니다. 뭐 이거는 니언하고 디귿. 다음 중 전자제품 보증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전자제품 보증 보면은 음, 보증 그죠? warranty 보증 이런 보증 대부분 전자제품은 얼마나 보증해요? 1년 보증 기간 1년 정도 돼요. 그죠? 그리고 계절 상품에 따라서 다르고 그래서 와런티를 이제 보증이라고 하죠. 보증 기간은 제조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아니죠. 판매 일자. 언제 판매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산 날짜.
산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존 기간의 날짜는 영수증으로 확인한다. 그렇죠? 영수증이나 영수증 같은 걸로 확인하죠. 음. 그리고 보증서가 있으면 언제나가 아니죠. 언제나가 아니고 음, 기간, 보증 기간이 있어요. 보증 기간 내 무상 수리를 해주죠. 보증서는 물건을 산 사람이 요구하면 준다. 아니요, 보증서는 그냥 물건을 사면 요구 안 해도 다 줘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7번 다음 기억내원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한국의 큰 명절인 추석은 언제예요? 음력 8월 15일이죠. 그래서 추석은 음력 8월 15일이고 추석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그렇죠. 한가위라고 하죠. 한가위. 한가위. 그리고 한가운데. 아주 큰 가운데란 뜻이죠. 그리고 추석에는 그 해에 처음 얻은 핵곡식과 핵과일을 준비해서 뭘 지내요? 차례를 지내죠. 그리고 이제 조상께 이 농사를 잘 짓게 해준 조상께 감사하는 의미로 차례를 지내죠.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조상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한 추석을 왜 지내요? 조상께 감사하는 마음. 모여서 뭐를 하면서 차례를 지내는 것으로 차례를 지내는 것으로 조상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한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한가위 밤에는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달맞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아이고. 음. 자, 마지막 문제. 우리 28번까지 문제거든요. 28번까지 중간평가는 다음을 읽고 아리랑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아리랑. 설명 맞는 거. 아리랑은 가장 유명한 한국의 민요 중 하나이다. 그렇죠? 가장 유명한 거죠. 여러분 나라에서도 아리랑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아리랑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다양하게 불려왔어요. 그래서 대략 몇 종류 정도 되냐면 60여 종 정도 됩니다. 많죠. 오늘 경기도 아리랑, 뭐 아니면 저기 밀양 아리랑, 뭐 강원도는 정선 아리랑 이렇게.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아리랑은 일을 하면서 겪는 힘듦, 일을 하면서 너무 힘들잖아요. 힘듦을 이겨내기 위해서 부른 노동요였어요. 노동요. 그래서 아리랑의 노랫말에는 한국인의 정서와 한이 담겨져 있어요. 한국의 어떤 이모션하고 그다음에 좀 슬픔 그런 것들이 이제 담겨 있다고 해요. 한이 그냥 한이라는 말은요. 그냥 한국말로 그 영어로도 그냥 한국말로 되어 있어요. 한. 이게 잉글리시를 한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한. 그 정말 표현하기 힘든 말이죠. 그래서 그 아픔, 고통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남아있는 걸 이렇게 한이라고 하는데요. 아리랑 노랫말에는 그런 한국인의 정서와 한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동질성은 반대말 뭐예요? 이질성이죠. 이질성. 그래서 동질성은 같은 거, 같아지는 걸 동질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그런 동질성을 확인하고 같은 성질. 그래서 동질성은 이제 같은 성질. 그래서 동질성. 반대는 이제 이질성. 이제 다른 성질. 그래서 그러니까 아리랑을 같이 부르면서 아, 너도 한국 사람이구나. 아, 나도 한국 사람이구나. 너도 힘들구나. 아, 나도 힘들구나. 이렇게 동질성을 확인하고 이제 단결이 필요할 때, 힘을 모을 때, 힘을 모으다. 어,
단결이 필요할 때 뭐 예를 들어서 같이 이 일을 한다든가 뭐 힘든 일을 한다든가 뭐 아니면 뭐 시위를 한다든가 그죠? 그런 할 때도 단결이 필요할 때 자주 불리어 왔어요. 현대에도 아리랑은 새롭게 편곡되어서 이렇게 조금 곡이 다르게 이제 곡을 다르게 만드는 걸 편곡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편곡해서 어, 어레인지먼트를 조금 가지런히 만든다는 이런 뜻이죠. 편곡, 어레인지먼트. 그래서 편곡되어 영화나 뮤지컬을 뭐 아니면 뮤지컬, 드라마, 춤, 문학, 문학 등을 여기는 아니고 문학 등을 비롯한 여러 예술 장르와 매체에서 활용되며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 그래서 이 아리랑은 어떤 것 같아요. 그렇죠. 아리랑은 이제 한민족을 하나로 묶고 그렇죠. 단결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로 묶고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힘을 가진다. 이렇게 전통사회를 그리워한다든가 뭐 기본적으로 단순한 노래고 동료로서 가치가 있다는 게 아니라 민요면서 어떤 한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노래죠. 한국 젊은이들은 아리랑의 슬픈 정서를 더 이상 공감하지 못한다. 이런 말은 없지요. 그래서 아리랑은 한민족을 하나로 묶고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힘을 가진다. 이겁니다. 자, 이번에는 그 이제 쓰기인데요. 우리는 쓰기 시간은 10분이에요. 10분이고 문제는 두 문제죠. 그래서 대기오염의 원인과 해결 방법이거든요. 이걸 몇 자로 쓰는 거예요? 100자로 쓰는 거죠. 제목 쓰지 말고 바로 교수님이 하는 것처럼 바로 쓰면 돼요. 대기오염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공장 매연하고 공장에서 나오는 연기 있잖아요. 매연하고 또 뭐 그렇죠. 자동차 배기가스 뭐 이렇게 정도 생각하면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공장의 매연과 자동차 배기가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합니까?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한번 볼까요? 자동차 배기가스와 공장 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다. 그래서 뭐뭐로 인한으로 인한 이렇게 해서 인하여 그래서 4단계 문법이죠. 그리고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고 뭐라고 말했어요? 배기가스 적게 하려고 하면은 좀 개인 자가용을 좀 안 가지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중교통을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를 타고 먼 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뒤에 이거 공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고 또 공장에는 매연 절감 장치, 뭐 공장에서 매연이 막 나오잖아요. 이 공장 같은 데서 보면 연기가 굴뚝에서 이렇게 이제 연기가 막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이제 연기가 안 나가게 이제 매연 절감 장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매연을 감소시키는 그런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뭐 이렇게. 뭐 여러분은 또 공장에서 그 이 오염 매연 같은 거 안 나오게 하려면 뭐 단속을 뭐 강화해야 된다 뭐 이렇게도 해야 되지만 또 매연 절감 장치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원인 이야기하고 해결 방법 원인과 해결 방법 쉽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원인하고 자동차 배기가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공장 매연 절감 장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구술 문제 보도록 할게요. 구술 시험 샘플 문항이에요. 다음 그림을 보고 구술 감독관이 질문에 답해 주세요. 여러분 그림만 볼 수 있어요. 질문은 여러분들이 볼 수는 없어요. 선생님들만 감독관 선생님들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그렇죠. 게시판이요. 게시판. 그죠? 게시판. 그래서 아파트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게시판들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거는 2단계, 2단계 16가 문제네요. 자, 사진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게시판입니다. 그죠? 무엇을 나타내는지 이렇게 했으니까 게시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민 모임이나
주민 모임, 엘리베이터 이용이라든지 단전이라든지 전기가 끊어진다. 그죠? 전기가 끊기다. 예, 끊어지. 그 다음에 또 뭐가? 그렇죠. 수도. 수도가 이제 끊기다. 단전이나 이제 단수 소식이나 또 동호회 회원들 모집. 동호회들 같이 운동해요. 같이 탁구 쳐요. 같이 농구해요. 하는 거 동호회 회원 모집이라든지 아니면은 몹시 어떤 물건 잃어버렸는데 누가 주었나요? 이거 분실물 찾기. 그러니까 다양한 소식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에서는 아파트 게시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게시판에서 있는 그런 사진과 같은 방식의 광고, 게시판에 있는 그 광고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그렇죠. 주민들이 자주 오가는 곳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마을 사람들 자연스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생활 정보를 직접 알 수 있습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또 비용이 적게 듭니다. 광고 신문에 내는 것보다 생활지에 내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 수 있죠. 다음 3번 땡땡씨가 한국이나 땡땡씨 고향 나라에서 봤던 광고 중에서 재미있었거나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광고에 대해서. 그렇죠. 저 한국에서 저는 전기요금 영수증에 광고를 봤는데 실종 아동 찾기, 그러니까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아동을 이제 잃어버리죠. 잃어버려서 뭐 하는 거예요? 잃어버려서 찾는 광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광고를 봤는데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도 광고죠, 그죠? 광고 중에서. 그렇죠.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런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한국에서 전기요금 같은 거 할 때, 전기요금 할 때, 그 전기요금 영수증이 있거든요. 그 영수증에 보면 실종 아동 찾기 광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서 마음이 아팠던 기억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광고에 대한 이야기, 광고. 그래서 2단계 16가에 나오는 걸 가지고 했어요. 이번에는 4번, 5번 문제는 아까 이제 이거는 이 그림을 보고 하는 거는 1번, 2번이고, 그림 보고 하는 거는 1번, 2번.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제 컴퓨터가 이렇게 이상하게 하네요. 그리고 이 3번은 이제 자기 생각. 그래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의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걸리는 병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아까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걸린 병은 그 생활 습관병이라고 했죠. 뭐예요? 암, 또 고혈압, 당뇨병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암은 흡연으로 인해서 흡연, 또 음주, 술 마시는 거, 또 스트레스 때문에, 또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운동 부족 때문에 이렇게 암은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흡연, 음주, 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 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혈압, 고혈압은 고혈압하고 당뇨병도 이제 식사를 할 때 기름진 식사, 기름이 너무 많은 식사, 탄수화물과 또 소금의 과도한 섭취, 소금 너무 많이 먹거나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거나 과도한 섭취 너무 많이 먹는다, 그죠? 섭취, 또 인스턴트 식품은 뭐예요? 그렇죠. 자연에서 나지 않고 공장에서 만든 그런 식품들을 인스턴트 식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스턴트 식품의 섭취와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 경범죄에 해당하는 행동 두 가지 말해보세요. 범죄기는 범죄인데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경범죄라고 하죠. 두 가지 뭐 할래요, 여러분은? 과태료만 이렇게 내는 거죠. 뭐 있어요? 쓰레기 무단 투기하고 또 무단 횡단? 그런 거 하면 되겠다. 아시다시피 경범죄는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발생하며 처벌이 비교적 가벼운 범죄입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예로 쓰레기 불법 투기와 무단 횡단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쓰레기 불법 투기는 정해진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입니다. 무단횡단은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을 건너거나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무단횡단은 횡단보도 아닌 데서 건너거나 또 건너는 신호가 아닌데 무시하고 건너는 행위입니다. 경범죄라 해도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불안감을 줄 수 있으므로 법을 준수해야 하는 법입니다. 법을 준수해야 하는 법입니다. 제가 4단계 문법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했네요. 이 법은 룰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법은 내추럴 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음, 이렇게 길게 안 해도 그냥 경범죄에 속하는 거, 뭐 담배 꽁초 버리는 거라든지 이런 거 여러분 아는 대로 뭐 길에다 침 뱉기 뭐 이런 거 다 경범죄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이 혹시 이 경범죄에 대해서 다른 문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왜 경범죄가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불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견본 문제를 가지고 한번, 예상되는 문제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그, 작문이라든지 또 구술 문제는 계속 읽어보고 익숙해질 때까지 읽어보는 것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